회장님이 너무 바빠서 저를 봐주질 않아요. 회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저를 봐주질 않아요. 그녀의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10년 만에 다시 남자로 깨어났습니다. 68세. 단순한 운전기사와 62세 사모님.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될 선. 지금부터 제 부끄러운 고백을 시작합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58세였던 그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미 장가를 가고 저 혼자 남겨진 살.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 강민준 회장님의 전속 운전기사 자리를 얻게 되었죠. 면접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당시 66세였던 강 회장님은 솔직히 말하면 제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작은 키에 왜소한 체격. 하지만 IT 기업을 30년 넘게 경영해온 분답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정태수 씨, 우리 집은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회장님의 첫마디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사모님을 뵙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타났어요. 어머, 새로 오신 기사님이세요? 62세 한소영 사모님. 전직 피아니스트답게 우아한 자태.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외모.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위험해. 첫 만남부터 직감했어요. 10년간의 일상. 태수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매일 아침 6시면 기상했습니다. 7시에 회장님 댁에 도착하면 차량 점검부터 시작했어요. 엔진 오일, 타이어 공기압, 세차.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8시 정각 회장님을 모시고 출근길에 올랐죠.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100m 너머로 향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손 흔들며 배웅하시는 사모님. 아니야, 정신 차려. 넌 68세 노인이야.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0년. 그렇게 회장님을 모시며 살았어요. 명절마다 보너스를 주시고 제 생일을 챙겨주시고 아들 결혼식 때는 축의금까지 보내주셨죠.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선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사모님도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힘들어하면 먼저 눈치채고 챙겨주셨습니다. 태수 씨,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최근 6개월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밤 11시, 12시. 때로는 새벽 1시까지. 태수 씨, 오늘도 미안하네. 늦었지? 괜찮습니다, 회장님. 제 일인걸요. 하지만 100m 너머로 보이는 회장님의 표정은 피곤함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그리고 사모님. 예전에는 회장님이 늦으면 현관까지 나와서 기다리셨는데 요즘은 그냥 방에 계셨습니다. 차고에 차를 넣을 때 2층 창문으로 보이는 불빛. 두 분의 방이 따로였어요.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제 선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5월의 저녁이었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귀가한 후 차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밤 10시쯤. 태수 씨, 아직 안 가셨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사모님이 차고로 내려오고 계셨어요. 평소의 우아한 모습과는 달리 손에 든 와인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저기,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공구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차고 한쪽에 있는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태수 씨, 이 얘기는 절대 남편한테는 하면 안 돼요. 사모님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사모님이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처음엔 시댁 문제나 자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다음 말은 남편이 저를 전혀 안 봐줘요. 네? 사실은요, 태수 씨. 남편이 너무 바빠요. 회사 일에만 매달려서 저는 그냥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에요. 사모님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최근 5년은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에요. 방도 따로 쓰고 대화도 거의 없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봐요. 아니, 6개월째 손도 안 잡았어요. 사모님, 저도 여자예요, 태수 씨. 62세지만 아직 외로워요.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사모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태수 씨는 혼자 사시잖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차갑고 떨리는 손. 저도 외롭습니다. 솔직한 대답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그죠? 10년 동안 태수 씨 보면서 느꼈어요.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모님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끔 태수 씨 보면 우리 집 남편보다 훨씬 더 남자답다는 생각을 해요. 사모님, 미안해요. 이상한 소리 하죠? 하지만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섰어요. 오늘 이상한 소리에서 미안해요. 태수 씨, 그냥 너무 외로워서. 아니에요, 사모님. 털어놓으셔서 다행입니다. 사모님이 차고를 나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도 사모님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사는 원룸으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사모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태수 씨는 우리 집 남편보다 훨씬 더 남자답다는 생각을 해요. 68세. 아내를 잃고 10년. 그동안 저는 남자로서의 감정 같은 건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회장님을 모시고 월급 받고 아들들 용돈 보내주고 그게 제 전부였어요. 하지만 사모님의 고백을 듣고 나니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68세 남자의 얼굴. 흰 머리, 주름진 피부, 굽은 어깨.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만큼은 젊었을 때처럼 살아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출근길이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면도를 더 꼼꼼히 했습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조금 더 깔끔한 옷을 골랐어요. 차고에 도착해서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세차를 했습니다. 혹시 사모님이 보실지도 모르니까 스스로에게 변명하며 위험한 눈빛들. 태수 씨,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요? 회장님을 모시고 출근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런가요, 회장님? 응. 인상이 밝아진 것 같아요. 백미러로 회장님을 봤어요.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또다시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모님이 손 흔들며 배웅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사모님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 저도 모르게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태수 씨? 아, 네. 회장님. 출발하겠습니다.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을 모시고 귀가했을 때였습니다. 태수 씨, 오늘도 고생했어요. 들어가서 쉬세요. 네, 회장님. 안녕히 주무세요. 회장님이 집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차고에서 차량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태수 씨. 뒤에서 사모님의 목소리. 돌아보니 사모님이 쟁반을 들고 계셨어요.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차라도 한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차고 한쪽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번에 이상한 소리에서 미안했어요. 사모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사모님이 편하게 말씀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수 씨는 참 좋은 분이에요. 사모님이 제 손에 살짝 손을 얹었어요.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 사실 그 후로 계속 태수 씨 생각을 했어요. 사모님,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솔직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수 씨도 저를 여자로 봐주실 수 있나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랜 침묵 끝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사모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슬픔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하죠?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저도요.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그날 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68세와 62세. 고용주의 아내와 운전기사. 모든 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 회장님이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이셨어요. 태수 씨, 다음 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중국 출장 가야 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 네, 회장님. 공항까지만 모셔다 주시면 돼요. 그동안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4일. 회장님이 안 계신 4일. 100m 너머로 사모님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어요. 사모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4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우리 둘 다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것을. 위험한 일주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출장 전날 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세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정태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손은 면도기를 들고 있었고 발은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나은 옷을 고르는 제 모습. 금요일 아침 회장님을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태수 씨, 4일 동안 푹 쉬세요. 차량 점검도 하시고. 네, 회장님. 좋은 출장 되세요. 아, 그리고 소영이가 혼자 있으니까 혹시 뭔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회장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사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차는 이미 회장님 댁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첫날 저녁. 차고에 차를 넣고 차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제 퇴근할 시간.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태수 씨. 예상했던 목소리. 사모님이 차고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편안한 원피스 차림. 머리도 내려놓으셨습니다. 6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사모님,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그럼 같이 드실래요?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 저 혼자서 4일을 어떻게 보내요? 무서워요. 사모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어요. 10년 동안 출입구로만 드나들었던 집. 처음으로 정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저녁 식사.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큰 창으로 보이는 야경. 앉으세요, 태수 씨.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 각종 나물, 된장찌개. 사모님이 직접 하셨어요? 네. 태수 씨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계셨다니.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차 안에서, 차고에서, 현관 앞에서만 대화를 나누던 사이.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았어요. 태수 씨 아내분. 많이 보고 싶으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네.
가끔. 어떤 분이셨어요?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죠. 부러워요. 사모님은 저희 부부요? 겉으로만 좋아 보이죠. 사모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0년을 살았지만 진짜 대화를 나눈 건 5년이 채 안 될 거예요. 남편은 늘 바빴고 저는 늘 혼자였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태수 씨가 더 고마웠어요. 10년 동안 매일 얼굴 보면서 유일하게 제 하루를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태수 씨.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저도 돕겠습니다. 혼자는 힘드시잖아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사모님이 설거지를 하고 저는 행주로 닦았습니다. 손이 스칠 때마다 전율이 일었어요. 태수 씨. 네. 오늘 밤. 그냥 가지 말아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사모님, 그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할게요. 그냥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게 안심이 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밤, 객실을 내주셨어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수건이랑 세면도구는 화장실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전 2층에 있을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부르세요. 사모님이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혼자 남은 객실. 침대에 앉아 천장을 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밤 11시쯤. 잠이 오지 않아 객실 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나가려는데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사모님이 울고 계셨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사모님? 조용히 노크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눈물 자국이 역력한 사모님의 얼굴. 태수 씨. 미안해요. 제가 소리를 냈나 봐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너무 외로워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사모님이 제 품에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사모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수 씨, 사모님,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10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온기. 넘어선 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정말 괜찮은 거죠? 네. 저도 원합니다. 68세와 62세.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이가 무의미했어요. 사모님은 회장님 말로는 차갑다고 하셨지만 제게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태수 씨,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누워 있었어요. 태수 씨,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저도요. 이렇게 느끼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데 10년 동안 저를 믿어주신 분인데 사모님,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이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옆을 보니 사모님이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6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 일어나셨어요? 사모님이 눈을 떴어요. 네, 사모님.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사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 씨, 고마워요. 어젯밤. 저야말로요.
오늘도 함께 있어 줄 수 있어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평범한 하루. 아침을 함께 만들었어요. 사모님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저는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태수 씨 요리 잘하시네요. 아내가 아프고 나서 제가 다 했거든요. 부럽다. 우리 남편은 라면도 못 끓여요. 식사 후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사모님이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게 제일 행복한 거더라고요. 저도요. 오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넓은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수 씨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글쎄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있는 삶이요. 저도요. 화려한 것보다 그냥 누군가와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가 더 소중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도 함께 준비했어요. 태수 씨, 오늘 뭐 먹고 싶으세요?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거요. 그럼 파스타 해 먹을까요? 좋죠. 둘이서 요리하는 시간. 평생 꿈꿔왔던 순간들이었어요. 둘째 날 밤. 저녁 식사 후 자연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객실이 아니었어요. 사모님의 방이 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태수 씨. 네. 이렇게 행복한 적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밤도 함께 보냈어요. 첫날 밤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깊게. 셋째 날의 불안. 일요일 아침. 내일이면 회장님이 돌아오신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사모님. 응? 내일이면. 알아요. 남편이 오죠. 사모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어떻게 하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셋째 날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조금 슬펐어요. 내일이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태수 씨,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요. 사진요? 네. 기억하고 싶어요. 이 순간을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었어요. 함께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 68세와 62세. 하지만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밤. 셋째 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태수 씨. 네? 후회해요? 아니요. 절대로. 저도. 이 3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돌아가야겠죠? 네. 태수 씨를 기사님으로만 봐야 하고 저는 사모님으로 남아야 하고 힘들겠네요. 많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 애틋하게 서로를 느꼈습니다. 마지막 아침. 월요일 아침. 회장님이 오후에 도착하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아요. 객실 침대 시트를 갈고 2층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흔적을 지우는 작업.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끝났어요, 사모님. 고마워요, 태수 씨. 현관 앞에 섰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운전기사와 사모님으로. 태수 씨. 네. 사랑해요. 처음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어요. 그리고 저는 차고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의 귀가. 오후 5시. 공항에서 회장님을 모셔왔습니다. 태수 씨 잘 지냈어요? 네, 회장님. 푹 쉬었습니다. 그래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킨 걸까? 집에서 소영이는 괜찮았어요? 네. 별일 없으셨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장님 댁에 도착했어요. 사모님이 현관 앞에 나와 계셨습니다. 여보, 잘 다녀왔어요. 응, 잘 있었어? 네. 사모님과 제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많은 말이 오갔어요. 사랑해요. 저도요. 이제 끝이에요. 알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4일이 꿈만 같았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하지만 이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고마웠어요. 태수 씨,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사모님. 사랑합니다.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회장님이 돌아온 후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응, 태수 씨. 오늘도 부탁해요. 차에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봅니다. 현관 앞에 사모님이 서 계셨어요. 손을 흔들며 배웅하시는 모습. 예전과 똑같은 풍경. 하지만 제 가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사모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 4일이 떠올랐어요. 함께 요리하던 모습, 거실에서 TV를 보던 모습, 그리고 함께 보낸 밤들. 태수 씨? 아, 네. 회장님. 출발하겠습니다.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태수 씨, 오늘 왜 이렇게 신호를 자주 놓쳐요? 어느 날 아침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모님 생각에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량 정리를 하면서도 멍하니 서 있을 때가 많았어요. 사모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저를 생각하고 계실까? 어느 날 저녁 차고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태수 씨, 뒤에서 사모님의 목소리. 돌아보니 사모님이 차 한 잔을 들고 계셨어요. 고생하시는데 차라도.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손이 스칠 뻔했어요. 우리는 동시에 손을 빼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괜찮으세요? 사모님이 먼저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사모님은요? 저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제 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사모님. 그렇게 돌아섰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위험한 순간들.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출근하던 중 급한 전화가 왔어요. 태수 씨, 미안한데 급한 회의가 생겼어요. 나 먼저 택시 타고 갈게요. 차는 집에 가져다 놓으세요. 네, 회장님. 회장님이 급히 택시를 타고 가셨습니다. 저는 차를 돌려 다시 댁으로 향했어요. 그냥 차고에 넣고 가면 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차고에 도착했을 때 사모님이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어머, 태수 씨? 벌써 오셨어요? 회장님 급한 일이 있으셔서 차만 가져다 놓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시간 되시면 아침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태수 씨, 제발. 잠깐만이라도. 사모님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알겠습니다. 위험한 아침.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일 이후 처음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앉으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사모님이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날 밤 사모님과 함께 TV를 보던 소파. 함께 저녁을 먹던 식탁. 모든 것이 그날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 됐어요. 사모님이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태수 씨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 씨. 네. 요즘 힘들죠? 네. 저도요. 매일 태수 씨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모님,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꺼내 건넸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사모님 생각만 해요. 우리 어떡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서류 가지러 왔어. 회장님의 목소리. 우리는 동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황급히 거리를 벌렸습니다. 여보? 회장님이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태수 씨? 아직 있었어요? 아, 네. 사모님께서 아침을 차려주셔서. 그래요? 잘 됐네. 나도 좀 먹어야겠어. 회장님이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회장님의 의심. 그 사건 이후 더 조심했습니다. 사모님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태수 씨,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회장님. 요즘 소영이랑 사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예전에는 서로 잘 대화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둘 다 어색해 보여서요. 아, 그런가요? 혹시 소영이가 무슨 실례한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닙니다. 전혀요. 그럼 다행이네요. 소영이가 요즘 예민해서 혹시나 했어요. 회장님은 의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치채고 계신 걸까요? 사모님의 고백. 다음 날 퇴근 후 차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급히 차고로 내려오셨어요. 태수 씨,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어제 남편한테 들키는 줄 알았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하지만 태수 씨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누가 봐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남편은 서재에 있고. 그래도 태수 씨,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사모님 그건 제발요. 이대로는 못 견디겠어요. 사모님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 금요일. 남편이 또 지방 출장 가요. 당일치기인데. 알겠습니다. 또다시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 금요일이 왔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KTX역까지 갔어요. 태수 씨, 오늘 저녁 10시쯤 도착할게요. 그때 다시 마중 나와주세요. 네, 회장님. 회장님이 떠나고 저는 차를 돌려 다시 댁으로 향했습니다. 사모님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태수 씨, 말없이 포옹했습니다. 4일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사모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저녁 10시까지. 단 몇 시간. 태수 씨, 오늘은 그냥 안고만 있어요. 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태수 씨. 네. 우리 이러다 들키겠죠?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무서워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포기하는 것도 무서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어요. 어느새 저녁 9시. 이제 가야 해요. 알아요.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사랑해요, 태수 씨. 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갑작스런 질문. 역에서 회장님을 모셔왔습니다. 태수 씨, 오늘 뭐 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저요? 차량 정비하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네. 그래요. 오늘 집에 전화했는데 소영이가 안 받더라고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디 나갔었나 봐요. 뭐 상관없지만 회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의심하고 계신 걸까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여보, 잘 다녀와요. 사모님이 배웅하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
하지만 회장님이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태수 씨. 네, 회장님? 소영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그런가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좋은 일 아닐까요? 그렇겠죠. 뭐 밝은 게 좋긴 한데 갑자기 달라져서 좀 이상하네요. 회장님이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위기의 순간.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차고에서 차량 정리를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내려오셨어요. 태수 씨. 네, 회장님. 혹시 소영이랑 무슨 일 있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솔직히 말해요. 요즘 둘이 눈빛이 이상해요. 회장님 정말 아무 일도. 태수 씨. 나는 10년 동안 당신을 믿었어요. 가족처럼 생각했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즘 소영이를 보는 태수 씨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들킨 걸까요? 회장님. 솔직히 말해요. 소영이한테 감정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말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다고요? 태수 씨 눈빛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태수 씨,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10년 동안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나가요. 네.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요. 더 이상 당신을 볼 수 없어요. 충격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나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해고당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이었습니다. 태수 씨 남편한테 들었어요.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어떡하죠? 당신을 못 보는 건 이게 맞는 일입니다. 태수 씨, 사모님 행복하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집에서 멍하니 지내고 있었어요.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네. 좁은 원룸으로 들어오신 회장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 씨. 네, 회장님. 미안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죄송하신지. 내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10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사실은 소영이가 불행한 거 알고 있었어요. 네. 나도 남편으로서 부족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진짜 사랑을 주지 못했죠.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소영이가 태수 씨한테 마음이 간 것도 이해해요. 회장님. 하지만 그래도 제 아내잖아요. 인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합니다. 태수 씨 다시 돌아와요. 네. 우리 집으로.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요. 무엇인가요? 소영이와 선을 지켜요. 10년 전처럼 기사와 사모님으로만.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음 날 월요일. 다시 회장님 댁 차고에 섰습니다. 10년 동안 익숙했던 공간.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태수 씨. 현관에서 사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사모님.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회장님과의 약속. 선을 지키기로 한 약속. 출발하겠습니다, 회장님. 응, 부탁해요. 백미러로 사모님을 봤습니다. 슬픈 눈빛으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참아야 하는 일상. 매일이 고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사모님을 봐야 했어요. 배웅하실 때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태수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회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말아요. 나이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68세. 이 나이에 사랑 때문에 아파한다는 게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사모님의 편지. 어느 날 저녁, 차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차 안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사모님의 글씨였습니다. 태수 씨께 매일 당신을 보면서도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어 힘듭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 받아들여야겠죠.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아주세요.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마이너스 소영 드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쓰고 싶었어요. 내 답장.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사모님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도 매일 힘듭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위해, 사모님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 4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68세에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태수 올림. 다음 날 조심스럽게 편지를 차 안에 두었어요. 편지로 나누는 사랑. 그 후로 우리는 편지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차 안에 몰래 두는 편지. 태수 씨, 오늘 아침 당신 얼굴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었어요. 사모님, 요즘 웃는 모습이 많아져서 저도 기뻐요. 하지만 여전히 보고 싶어요. 저도요. 말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편지로 나눴어요. 위험했지만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이 달라지셨어요. 소영아, 오늘 저녁은 내가 일찍 들어갈게. 어머, 정말? 응. 요즘 소영이 얼굴을 못 본 것 같아서 회장님이 사모님께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주말에는 함께 외출도 하시고. 태수 씨, 오늘은 내가 직접 운전할게요. 소영이랑 드라이브 가려고. 네, 회장님. 백미러로 봤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이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회장님이 사모님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모님이 미소 짓고 계셨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었어요. 사모님의 마지막 편지. 3개월째 되던 날, 차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태수 씨께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변했어요.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되는 것 같아요. 태수 씨 덕분이에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불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과의 시간이 저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를 남편이 느낀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이별할 때인 것 같아요. 태수 씨도 행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마이너스 소영 올림.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차고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끝이었습니다. 진짜 끝. 나의 마지막 편지. 그날 밤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사모님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회장님과 행복하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게 제가 바라던 전부예요. 저도 이제 놓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요. 당신은 평생 제 마음속에 살 거예요. 68세에 느낀 마지막 사랑. 잊지 못할 거예요. 행복하세요, 사모님. 아니, 소영 씨. 마이너스 정태수 올림. 다음 날 편지를 차 안에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어요. 회장님 댁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태수 씨, 오늘도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요즘 소영이가 정말 밝아졌어요. 다 태수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아니에요. 태수 씨가 10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줘서 소영이도 안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장님은 여전히 모르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다행이었어요. 사모님과의 마지막 대화. 어느 가을 저녁, 차고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차 한 잔을 들고 내려오셨어요. 몇 달 만이었습니다. 태수 씨, 사모님, 오랜만에 차라도 한 잔 하실래요? 네.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모님은요? 저도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태수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사모님이 저를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돌아서는 사모님을 봤어요.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모님, 돌아보시는 사모님. 사랑했습니다. 사모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요, 태수 씨.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년 후, 1년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저를 믿어주셨어요. 사모님은 행복해 보이셨고, 저는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태수 씨, 오늘 일찍 퇴근하세요. 친구분들 만나러 가세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아니에요. 태수 씨도 인생 즐기셔야죠. 68세는 아직 젊잖아요.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그날 오후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을 봤어요. 1년 전 사모님과 찍은 사진. 이제는 담담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사모님.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진짜 이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동창회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태수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몇 년 만이야? 근데 너 요즘 좋아 보이는데? 그래? 응. 뭔가 편안해 보여.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사모님을 보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저기, 태수 씨 맞죠? 뒤에서 여자분이 말을 거셨습니다. 네, 저는데. 저 기억 안 나세요? 고등학교 동창 박미선이에요. 아, 미선이? 40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이었어요.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태수 씨는 여전하시네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10년 전에.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나아졌어요. 저도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어요.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 미선 씨가 웃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태수 씨, 혹시 다음에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네, 좋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년 후. 지금은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난 시점입니다. 70세가 되었어요. 회장님은 여전히 저를 고용해주고 계시고, 사모님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태수 씨 여기요. 미선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미안, 좀 늦었어?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태수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요. 그래? 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정말 밝아졌습니다. 사모님을 놓아주고 나니 비로소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미선 씨. 네. 고마워요. 뭐가요? 제 옆에 있어줘서. 미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요, 태수 씨. 마지막 만남. 어느 겨울날,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태수 씨 앉아요. 네, 회장님.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요. 심각한 표정이셨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태수 씨, 은퇴하세요. 네. 이제 70세잖아요.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퇴직금 넉넉히 드릴게요. 그리고 연금도 계속 지급하겠습니다. 회장님, 12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태수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었어요.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출근 날, 차고에 차를 넣고 천천히 정리했어요. 12년의 추억이 담긴 공간. 태수 씨, 뒤에서 사모님의 목소리. 돌아보니 사모님과 회장님이 함께 서 계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사모님이 꽃다발을 건네주셨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태수 씨 덕분에 우리 부부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사모님이 회장님 팔을 끼고 계셨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태수 씨도요.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차고를 나서는데 뒤돌아봤어요. 회장님과 사모님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답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에필로그. 지금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70세. 은퇴한 지 6개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태수야, 뭐 생각해? 미선 씨가 물었어요. 우리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그냥 인생을 돌아보고 있어. 좋은 생각? 응. 후회 없는 인생이었어. 정말 그랬어요. 사모님과의 4일.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고 사모님도 행복을 찾으셨고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태수야. 응? 사랑해. 미선 씨의 고백. 70세에 듣는 사랑 고백. 나도 사랑해. 진심이었습니다. 교훈.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찾아옵니다. 68세에도 70세에도. 중요한 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예요. 둘째, 잘못된 사랑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모님과의 시간은 분명 잘못됐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 둘 다 변했습니다. 셋째,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놓아주니 오히려 모두가 행복해졌어요. 넷째,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70세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인사.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8세 사모님과의 금지된 사랑. 잘못됐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변화시켰고 결국 더 나은 삶으로 이끌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세요. 70세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황혼에도 피는 사랑 이야기. 정태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